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50플러스 인생학교 지역탐방 커뮤니티와 역사적인 치옥의 장소를 탐방했습니다. 조선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 때 왕이 이곳으로 피신한 곳이지요. 강화도가 함락되고 양식도 부족하여 인조는 성문을 열고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계속적인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대한 썰입니다. 이 남한산성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썰레발TV를 구독하지 않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탐방 코스는 인조가 항복을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내려온 서문, 즉 우익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천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송파 상운버스 종점 차고지 방향으로 가는데요. 그 지역이 재개발이 고지되어 모두 이사를 가고 철거 직전의 썰렁한 지역을 지나 서문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진 산길을 쉬엄쉬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니 드디어 서문에 도착했습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으며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에 수도 한양을 지키던 성곽, 산성, 즉 북한산성과 함께 조선의 도성인 한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 조사에서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토 등이 확인되어 신라 주장성의 예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주봉인 해발 497m의 청량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연주봉, 동쪽으로는 망월봉과 벌봉, 남쪽으로도 여러 봉우리를 연결하여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의 바깥쪽은 경사가 급한 데 비해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적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이지요. 과거 성벽과 성 안에는 많은 시설물과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서남문로와 장대, 돈대, 보, 안문, 우물 등의 방어시설과 관청, 군사훈련시설 등이 남아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총 길이는 약 7.7km이며 도보 트레킹 시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남한산성 둘레길은 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적지와 경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문으로 들어가서 성곽 윗길로 수어장대로 향했습니다. 수어장대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였다가 2021년 보물로 승격되었습니다. 남한산성에 구축된 5개 장대 중의 하나이지요. 5장대 중 동장대를 제외한 4장대는 17세기 말엽까지 단층 누각 건물의 형태로 남아 있었지만 18세기 중엽에는 5장대 모두 파괴되어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18세기 중후반에는 서장대와 남장대를 2층 누각 형태로 건립하여 19세기 후반까지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서장대인 수어장대만 남아 있습니다. 수어장대는 남한산성의 서쪽 주봉인 청량산 정상에 세워져 있으며 지휘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 세워진 누각이지요. 성 내에는 현존하는 건물 중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왼쪽에는 청량당이 있으며 뒤편에는 우물이 있어 장대에서 근무하는 장졸에게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전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산성을 국립공원 1호로 지정하고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망무 옆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했다는 전나무가 있는데요. 식수 표지석 앞면에는 리 대통령 각하 행차 기념식수라고 쓰여져 있고 뒷면에는 당기 4286년 9월 6일이라고 새겨져 있으니 즉 1953년 9월 6일입니다. 또한 수어장대 서편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송수탑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요. 송수탑은 이 대통령의 80회 탄시를 기념하여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1955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안내판에는 사진과 함께 높이 8m의 석탑으로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으로 장식되어 있고, 탑신에는 세로로 대통령 리승만 박사 송수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나면서 송수탑은 철거되어 탑신은 바로 옆 공터에 묻혔고, 봉황 청동상은 따로 분리되어 공원 측에서 보관하였으나 언젠가 분실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국립공원 1호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한양의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하는 경우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행궁이라고 합니다. 남한산성 내부에 있는 조선의 행궁은 사적 제480호입니다. 조선시대 광주 유수부 읍치가 산성 내부에 있어 남한행궁, 광주행궁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 후방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양도성 궁궐을 대신할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선 인조 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47일간 항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등이 여주, 이천 등의 능행길에 머물러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1909년까지는 잘 남아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발굴 조사를 시작하여 2011년까지 행궁의 권역을 제외한 행궁 전체를 복원했으며 2012년에 일반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한산성 행궁이 역사적으로 가장 주목받던 시기는 1636년 병자호란 때였습니다. 원래 강화도로 피난을 시도하려던 인조가 강화도 피난이 좌절되면서 결국 남한산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이곳을 임시 궁궐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10여 개 이상의 행궁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남한산성 행궁만이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두었으며 비상시에 예비 수도로서의 기능을 했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현재 남한산성에는 서울처럼 종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행궁이 있고 성내에 마을이 형성되어 한양 도성의 길 이름 체계를 적용하여 붙인 것입니다. 오늘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수호장대 행궁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